사랑해.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가 정겹던 평화로운 저녁 식탁. 그 평온을 깨트린 건 아내의 휴대폰 위로 소리 없이 떠오른 한 통의 메시지였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진호 씨는 홀린 듯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금 없는 화면 속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다정한 대화들이 칼날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보고 싶었어. 나도 마음이 아파. 언제쯤 우리 만날 수 있을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지만 진호 씨는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참으며 그는 아내인 척 답장을 써내려갔습니다. 빨리 와, 보고 싶어. 그 짧은 메시지가 불러올 파장을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확히 30분 후 현관벨이 울렸고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소리로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우발적으로 보낸 그 가짜 답장 한 통이 가족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절벽이 될지 아니면 진실을 밝힐 마지막 희망이 될지 과연 그들에게는 어떤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한 남자의 떨리는 손끝에서 시작된 소름 끼치는 반전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주방에서 영숙이 콧노래를 부르며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영숙이 국자로 간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곧 저녁 준비 끝나요.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던 진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생 많네. 오늘 뭐 별일 없었어? 별일이야 뭐가 있겠어요. 그저 평범한 하루였지요. 영숙이 밥솥 뚜껑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식탁 위에 놓인 영숙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사랑해. 진호의 눈이 폰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신문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진호가 주방 쪽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등을 돌리고 밥을 퍼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떨리는 손으로 영숙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발신자는 필두라고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진호가 메시지 창을 열어봤습니다. 화면에는 며칠 전부터 주고받은 다정한 대화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보고 싶었어. 나도 마음이 아파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진호가 주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영숙은 아직도 뒷모습만 보이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손가락을 떨며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빨리 와, 보고 싶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금방 갈게. 진호가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신문을 다시 집어들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밥 드세요. 영숙이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식탁에 올렸습니다. 따끈한 된장찌개, 김치, 나물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영숙이 진호 앞에 밥그릇을 놓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찌개 간이 딱 맞게 된 것 같아요. 진호가 수저를 집었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영숙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진호가 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맛있지요? 영숙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맛있어. 진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계속 현관문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여 밖에서 들려올 발소리를 기다렸습니다. 영숙이 진호의 밥그릇에 김치를 올려주었습니다. 요즘 입맛이 없어 보이던데 오늘은 많이 드세요. 고마워. 진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손에 든 숟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영숙이 진호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채지 못한 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된 지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딩동,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숙의 젓가락이 그릇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찰그랑 영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진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가 나가볼게. 아, 아니에요. 제가. 영숙이 황급히 일어서려 했지만 진호가 영숙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앉아 있어. 진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진호를 불렀습니다. 여보. 진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꽃다발을 든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는 정장 차림에 기름진 머리를 뒤로 넘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숙 씨 계신가요? 강필두가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호와 눈이 마주쳤을 때 필두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영숙 씨가 저를 부르셨는데요. 진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혈관이 목까지 튀어올랐습니다. 이 자식이. 진호가 필두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필두가 들고 있던 꽃다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빨간 장미꽃들이 현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여보, 안 돼요. 영숙이 거실에서 달려와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제발이요. 진호가 필두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필두는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숙 씨,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필두가 영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 흐느꼈습니다. 진호가 영숙의 휴대폰을 집어들어 식탁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쾅! 이 평화로운 저녁 식탁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지켜봐. 진호가 목청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영숙이 진호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습니다. 진호야. 진호가 필두를 거실 소파에 밀어 넣었습니다. 필두는 넘어지지 않고 여유롭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진호가 필두 앞에 서서 주먹을 떨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야? 내 아내한테 왜 그런 문자를 보냈어? 필두가 웃으며 정장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서 사진들을 꺼내 소파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습니다. 영숙과 필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진호가 사진들을 집어들며 소리쳤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아 웃고 있는 영숙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공원에서 나란히 걷고 있는 두 사람의 뒷모습도 있었습니다. 영숙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흐느꼈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그럼 이 사진들은 뭐야? 진호가 사진을 영숙 앞에 던졌습니다. 사진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필두가 다리를 꼬며 말했습니다. 영숙 씨와 저는 진짜 사이예요. 그렇죠? 필두가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대답해. 이게 사실이야? 진호가 영숙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영숙이 입술을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필두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종이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진호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차용증이었습니다. 빌린 사람 이름에 박준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호와 영숙의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3억? 3억이라고?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용증 아래쪽에는 이자와 변제 조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이 도박으로 진 돈이에요. 어머니인 영숙 씨가 대신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필두가 느긋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 명의를 제게 넘기면 모든 걸 깨끗하게 정리해드리겠다고 했죠.
진호가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그렇게 큰 돈을.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자식들이 준호를 속여서 돈을 따게 만든 다음 갑자기 판을 키웠어요. 준호는 돈을 잃고 나서야 속은 걸 알았죠. 필두가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담배 꺼. 진호가 소리쳤습니다. 아, 죄송하네요. 필두가 담배를 도로 집어넣으며 웃었습니다. 어쨌든 돈은 받아야겠어요. 영숙 씨도 아들 목숨이 소중하다고 하시던데. 목숨? 진호가 필두를 노려봤습니다.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요즘 애들은 참 무서워요. 필두가 목을 긁는 신호를 했습니다. 영숙이 진호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준호를 살려주세요. 영숙아. 진호가 주저앉아 영숙을 안았습니다. 영숙이 진호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진호가 필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집 명의만 넘기면 돼요. 그럼 전 깨끗하게 손을 떼겠어요. 필두가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여기에 도장만 찍으면 끝이에요. 그때 밖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이웃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아까 진호가 소리를 너무 크게 쳤던 것 같았습니다. 진호가 일어서서 필두를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나가세요.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요. 언제까지요? 일주일. 너무 길어요. 사흘. 필두가 서류를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사흘 후에 연락드릴게요. 그때까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필두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진호가 뒤따라가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필두가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아들 준호한테는 아직 아무 말 안 했어요. 부모님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거든요. 필두가 비웃으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진호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진호는 바닥에 주저앉은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이 흩어진 사진들을 줍고 있었습니다. 영숙아,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숙이 사진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새벽 5시 진호가 잠에서 깼습니다. 옆에 누운 영숙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진호가 조심스럽게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젯밤 흩어진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진호가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진호가 상자 바닥에서 낡은 명함을 찾아냈습니다. 변호사 최인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명함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나이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른 시간에 박진호라고 합니다. 박진호? 혹시 박종철 선생님의? 네, 아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무슨 일이시죠? 진호가 어젯밤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최인수가 심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죠. 1시간 후에 제가 댁으로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진호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8시 정각에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진호가 문을 열자 정장 입은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젊은 변호사 2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최인수입니다. 종철 형님 아드님이시군요. 최인수가 진호와 악수했습니다. 진호가 일행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영숙이 차를 준비해 나왔습니다. 눈두덩이 아직 부어 있었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인수가 영숙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일단 아드님 차용증부터 보겠습니다. 진호가 어젯밤 필두가 보여준 차용증을 건넸습니다. 최인수가 돋보기를 쓰고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무효요? 진호와 영숙이 동시에 물었습니다. 도박빚은 민사소송 대상이 아니에요. 게다가 이자율이 법정 이자를 훨씬 초과했네요. 젊은 변호사 중 한 명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준호 목숨이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협박이에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최인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진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숙의 오빠 문호였습니다. 형님, 영숙이가 큰일 났다는데 사실이야? 문호야, 지금 집으로 와. 설명해 줄게. 30분 후 문호가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습니다. 경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영숙아, 괜찮아? 문호가 영숙을 안으며 물었습니다. 오빠. 영숙이 문호 품에서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최인수가 문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문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 자식들. 감히 내 동생을. 문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지금은 냉정하게 대응해야 해요. 최인수가 문호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때 진호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필두였습니다. 아들 목소리 들어보세요. 첨부된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준호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살려주세요. 영숙이 핸드폰을 떨어뜨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준호야. 곧이어 필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흘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요. 내일까지 결정하세요. 최인수가 음성 파일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배경 소음으로 봐서 공장 지대 같은 곳이네요. 문호가 일어섰습니다. 내가 동료들한테 연락해서. 안 돼요. 최인수가 문호를 말렸습니다. 그들이 경찰 내부에도 사람을 심어놨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진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인수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종철 형님이 남기신 땅 문서입니다. 아버지 땅이 왜요? 그 땅이 지금 대기업들이 탐내는 핵심 부지예요. 그들이 진짜 노리는 건 집이 아니라 그 땅일 겁니다. 영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건 단순한 사채업이 아니에요. 기획된 범죄입니다. 최인수가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아드님을 의도적으로 도박판에 끌어들여서 빚을 만든 다음 부모님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죠. 문호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담배갑에 특정 기업의 로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진호가 그 로고를 유심히 봤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문호야, 그 담배 어디서 났어? 이거 회사에서 받았어. 문호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진호가 최인수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최인수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호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필두였습니다. 시간 다 됐어요. 오늘 밤 10시까지 답을 주세요. 진호가 최인수를 바라봤습니다. 최인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겠습니다. 진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영숙이 진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준호를 살려야 해. 진호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최인수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리 가서 준비하겠습니다. 어떻게요? 문호가 물었습니다. 경찰 내부에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과 함께 움직이겠습니다. 최인수가 문호를 바라봤습니다. 문호 씨도 도와주실 거죠? 문호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진호가 문호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챘습니다. 문호야, 괜찮아? 응, 괜찮아. 문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9시 진호가 필두가 지정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도시 외곽에 폐쇄된 공장 부지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건물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진호가 차에서 내려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쪽 사무실에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준호가 의자에 묶여 앉아 있었습니다.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아버지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야. 진호가 달려가려 했지만 필두가 막아섰습니다. 서류부터 확인하죠. 필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진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건넸습니다. 필두가 서류를 펼쳐보며 웃었습니다. 좋네요. 도장은요? 아들부터 풀어주세요. 돈부터 확인해야죠. 필두가 가방을 뒤졌습니다. 현금 다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좋아요. 필두가 부하 한 명에게 신호했습니다. 부하가 준호의 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공장 밖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자동차 소리였습니다. 뭐야? 필두가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식이 경찰을 부른 거야. 필두가 진호를 노려봤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닥쳐. 필두가 권총을 꺼내 진호에게 겨눴습니다. 준호가 테이프를 뜯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경찰들이 공장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필두의 부하들도 미리 준비하고 있던 것 같았습니다. 뒷문으로. 필두가 준호를 끌고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진호가 뒤따라갔습니다. 공장 뒤편에 검은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필두가 준호를 차에 밀어 넣었습니다. 아들을 놓아. 진호가 달려들었습니다. 필두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때 다른 쪽에서 차 한 대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문호가 운전하는 차였습니다. 쾅! 문호의 차가 필두의 차 옆구리를 들이받았습니다. 필두가 차에서 튕겨나왔습니다. 미안하다 형부. 문호가 차에서 내려 필두를 제압했습니다. 진호가 준호를 차에서 꺼냈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아버지. 준호가 진호 품에 안겼습니다. 경찰들이 달려와 필두를 체포했습니다. 문호야, 고마워. 진호가 문호를 바라봤습니다. 사실은 문호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그들의 계획을 미리 알아냈어. 그래서 최 변호사님과 함께 준비한 거야. 진호가 놀라며 문호를 봤습니다. 처음부터 연기였어. 그들이 나를 매수했다고 생각하게 만든 거지. 최인수가 다가왔습니다. 모든 게 녹음됐습니다. 이제 그들을 완전히 처리할 수 있어요. 구급차가 도착해서 준호를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진호와 영숙이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영숙이 준호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준호가 영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진호가 최인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땅 얘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세요. 병원에서 만나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병원 중환자실에서 준호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진호와 영숙에게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요. 며칠 안정을 취하면 괜찮을 거예요. 영숙이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호가 영숙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병실 밖에서 최인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최인수가 세 사람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상담실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종철 형님이 남기신 땅이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에요. 최인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 땅 지하에 비밀 금고가 있어요. 형님이 직접 만드신 거죠. 무슨 비밀 금고요? 진호가 물었습니다. 큰 기업들의 비리 자료가 들어 있어요. 형님이 평생에 걸쳐 모으신 증거들이죠. 영숙이 놀라며 최인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노린 거예요. 최인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자료가 세상에 나오면
여러 대기업이 무너질 거예요. 진호가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런 위험한 걸? 정의를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서 아들인 당신에게 맡기신 거죠. 최인수가 금고 열쇠를 진호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그 자료로 그들과 맞서 싸울 건지 아니면 조용히 살 건지. 진호가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요. 이제 그만 당하고만 살 순 없어요. 다음 날 아침 진호가 아버지의 땅으로 향했습니다. 최인수와 문호가 함께 갔습니다. 땅 한가운데 큰 나무 아래에 작은 돌무더기가 있었습니다. 진호가 돌들을 치우자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열쇠를 넣고 돌리자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방수포로 쌓인 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진호가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수십 건의 장부와 사진, 녹음 테이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최인수가 자료들을 살펴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자료들이면 충분해요. 그날 오후 진호가 직접 대기업 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저는 박진호입니다. 박종철의 아들이에요.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내일 만납시다. 제가 가진 자료를 보여드릴 게 있어요. 무슨 자료 말이죠? 직접 보시면 알 거예요. 다음 날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회장이 비서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진호가 장부 한 권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회장이 장부를 펼쳐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런 자료가 더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진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원하는 게 뭡니까? 간단해요. 제 가족에게 완전히 손을 떼세요. 그리고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보상하세요. 회장이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필두와 그 일당들은 모두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제대로 된 보상이 지급됐습니다. 영숙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진호가 주방에서 영숙 옆에 서서 칼질을 도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나도 도울 수 있어. 진호가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야채를 썰었습니다. 식탁에서 준호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복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정말 열심히 살 거예요.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녁을 차리고 세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1년 전과 똑같은 된장찌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진호가 영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우리 집 같다. 영숙이 환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고마워요. 끝까지 믿어줘서. 진호가 영숙의 이마에 입맞춤했습니다. 그때 영숙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진호가 의심의 눈초리가 아닌 인자한 미소로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최인수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축하 만찬에 초대합니다. 최 선생님이 축하해 주신대요. 영숙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좋네. 다 함께 가자. 진호가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집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진호와 영숙은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준호도 대학에 복학해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숙이 식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영숙이 식탁을 붙잡고 중심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구토가 올라왔습니다. 우엑! 영숙이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진호가 놀라서 뒤따라갔습니다. 영숙아, 괜찮아? 괜찮아요. 그냥 체했나 봐요. 영숙이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같은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진호가 영숙을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진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진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뇌종양 초기로 보입니다. 진호가 한순간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의사의 입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술하면 괜찮아질 수 있어요?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초기라서 수술 성공률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수술비가 꽤 많이 들 거예요. 얼마나요? 대략 5천만 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호가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영숙에게 검사 결과를 말했습니다. 영숙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수술 안 받을 거예요. 영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진호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이제 겨우 평화로워졌는데 또 빚더미에 앉고 싶지 않아요. 영숙이 고개를 떨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 그냥 이렇게 가게 내버려둬요. 영숙아. 진호가 영숙을 꼭 안았습니다. 영숙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때 준호가 대학에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평소와 달리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 있었어? 영숙이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취업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준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왜? 준비 열심히 했잖아. 진호가 물었습니다. 인터넷에 제 과거 얘기가 다 퍼져 있더라고요. 도박을 했다고, 부모님이 사기꾼이라고. 준호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안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해요.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도 피해가요. 영숙이 준호 옆에 앉아 등을 쓸어줬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하지만 영숙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진호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진호 씨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진호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영숙과 준호가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분 치료비 걱정되시죠? 진호가 놀라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야? 어떻게 우리 일을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땅만 넘기시면 치료비는 물론 인터넷 루머까지 깨끗하게 정리해드리죠. 진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곧 또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내분 목숨이 소중하잖아요. 아들 미래도 생각하시고요. 진호가 또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날 밤 문호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경찰복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형부, 나 경찰 그만두게 됐어. 문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진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루머 때문이야. 내가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 강필두 사건 때 뒷돈을 받았다고. 문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폈다가 반복했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거였나 봐. 우리가 이긴 줄 알았는데. 문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진호가 최인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시도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꺼진 상태였습니다. 며칠 후 영숙의 병세가 더 악화됐습니다.
머리가 아프다며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때는 진호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영숙이 진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진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나야. 진호야. 당신 남편. 진호? 우리 남편 진호요? 영숙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잠깐 후 영숙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진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또 그랬죠? 영숙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진호가 영숙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망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진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병원비 고지서를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계산기로 몇 번이나 계산해 봤지만 답은 같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재산을 모두 팔아도 수술비가 부족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남긴 그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진호가 핸드폰을 들고 그들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번호를 누르기 직전에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 이게 맞나요? 진호가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진호가 병원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담배를 입에 제대로 물지도 못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진호를 흘끗 바라봤습니다. 형부, 문호가 뛰어오며 진호를 불렀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문호야, 어떻게 여기를? 최 변호사님한테서 연락 왔어.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문호가 진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 그럴 기분 아니야. 진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비볐습니다. 형부 들어봐. 우리한테 기회가 있어. 문호가 진호 앞에 앉았습니다. 무슨 기회? 이미 다 끝났잖아. 최 변호사님이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들을 역으로 함정에 빠뜨릴 수 있대. 진호가 문호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희망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1시간 후 진호와 문호가 최인수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최인수가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들이 제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어서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어요. 최인수가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어떤 계획이죠? 진호가 물었습니다. 그들이 제안한 거래 현장에 몰래 카메라와 도청 장치를 설치할 거예요. 최인수가 작은 기계를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범죄를 실토하게 만든 다음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거죠. 위험하지 않을까요? 문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위험하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최인수가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선택은 진호 씨가 하세요. 진호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영숙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날 밤 진호가 그들에게 전화했습니다. 거래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네요. 내일 밤 10시에 지난번 그 공장으로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음 날 준호가 집에 왔습니다. 진호와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직접 나서겠어요. 무슨 소리야? 진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인터넷에 제 진솔한 이야기를 올릴 거예요. 제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요. 준호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미 영상을 찍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준호야. 영숙이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숨지 않을 거예요. 준호가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저녁 10시 진호가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최인수가 미리 설치한 카메라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진호가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명의 정장 입은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서류 가져왔죠? 네, 여기 있습니다. 진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좋네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더 생겼어요. 남자가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절대 입을 열지 않겠다는 각서도 써주세요. 그건 처음 얘기와 다르잖아요. 진호가 항의했습니다. 아내분 치료비 받고 싶으면 써야죠. 남자가 각서를 내밀었습니다. 진호가 잠깐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그 사이 카메라가 모든 걸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당신 가족을 노렸어요. 남자가 자만하며 말했습니다. 아들을 도박에 빠뜨린 것도 아내를 협박한 것도 다 계획이었죠. 다른 남자가 덧붙였습니다. 그 땅만 있으면 우리는 수백억을 벌 수 있거든요. 그때 최인수가 사무실에서 실시간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현장 상황이 생중계됐습니다. 각서 빨리 써요. 남자가 재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호가 펜을 들려는 순간 공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뭐야? 남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이 자식이 또 경찰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그때 경찰들이 공장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모두 손들어. 체포영장 집행합니다. 경찰들이 남자들을 제압했습니다. 문호가 경찰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복직됐어, 형부. 문호가 진호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문호야. 인터넷 방송 보고 상부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왔어. 즉시 복직하고 이 사건을 담당하라고. 그 시각 집에서는 영숙이 준호와 함께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에는 응원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어요. 준호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 끝난 거야? 영숙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말 끝났어요. 며칠 후 영숙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이었습니다. 진호가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문호와 준호, 최인수도 함께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종양이 깔끔하게 제거됐어요. 진호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인수가 진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진호가 최인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영숙이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기업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으로 모든 치료비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준호도 자신의 진솔한 고백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여러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작은 회사지만 저를 뽑아주겠다고 해요. 준호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진호가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3명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영숙이 직접 끓인 된장찌개였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아무 걱정 없이 저녁 먹을 수 있겠네요. 영숙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나서 예전보다 더 윤기가 났습니다. 진호와 영숙은 도시를 벗어나 조용한 전원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정원이 있는 단층 집이었습니다. 영숙이 직접 가꾼 상추와 토마토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매일 아침 영숙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어느 저녁 영숙이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콧노래를 부르며 요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호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심의 눈초리가 아니었습니다.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핸드폰 울려요. 진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영숙이 앞치마에 손을 닿고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준호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번에 승진했어요. 주말에 고기 사갈게요. 영숙이 기뻐하며 진호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보, 보세요. 준호가 승진했대요. 정말? 우리 아들 대견하네. 진호가 일어나서 영숙 곁으로 갔습니다. 영숙의 등 뒤로 다가가 조용히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진호가 나지막이 진심을 전했습니다. 영숙이 진호의 손을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남편이 답장 안 해줬으면 우리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영숙이 지난 날을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어. 진호가 영숙을 더 꼭 안았습니다. 식탁에는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와 정갈한 나물들이 놓였습니다. 영숙이 구운 생선도 맛있게 익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진호가 생선살을 발라서 영숙의 밥그릇에 올려줬습니다. 영숙도 김치를 집어서 진호 앞에 놓아줬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창밖으로 지는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고 아름다운 빛이 집안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거실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준호 여자친구도 함께 온다고 하네요. 영숙이 핸드폰을 다시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인가 봐. 소개시켜달라고 했어요. 이번 주말에 같이 온대요. 그럼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라도 해야겠네. 진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준호가 여자친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조용하고 착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영숙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와요. 준호가 얘기 많이 했어요.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여자친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진호가 고기를 구우고 영숙이 상추를 준비했습니다. 준호와 여자친구가 음료수를 나눠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준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했다고. 내가 스스로 일어선 거지. 진호가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웃집에서도 그 소리를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준호와 여자친구가 돌아간 후 진호와 영숙이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네요. 영숙이 그릇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진호가 물기를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진호가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영숙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나의 전부라는 문구를 적었습니다. 영숙이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도 이제 SNS를 하시네요. 당연하지. 자랑할 아내가 있는데. 진호가 영숙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진호와 영숙이 침대에 누워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여보, 내일은 뭐 하실 거예요? 문호가 놀러 온다고 했어. 같이 낚시나 가려고. 좋네요. 저는 여자친구랑 장 보러 나갈 거예요. 두 사람이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의심할 것도 없었습니다. 영숙이 진호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이렇게 될 수 있어서. 나도 그래.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자. 진호가 영숙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창밖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평화로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아직도 은은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먼 곳에서 기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딘가로 떠나는 기차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같았습니다. 진호와 영숙의 삶도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저녁 식탁의 풍경이 멀어지며 시련을 이겨낸 부부의 진정한 사랑을 축복하듯 새로운 하루가 밝아왔습니다. 때로는 삶이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탁에서 시작된 작은 오해가 거대한 폭풍으로 변하기도 하고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호와 영숙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진정한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해 떨리던 손이 결국 서로를 꼭 잡는 따뜻한 손이 되었고 의심으로 가득했던 저녁 식탁이 다시 웃음과 사랑이 넘치는 공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모든 가정에 진호와 영숙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따뜻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오늘도 당신의 식탁에 행복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진심을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